경전철 목동선 등 서울 지역 철도망 구축 사업이 현 예타 제도로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7일 열린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강남북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천구 24시간 통합관제센터가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신목동역 지식산업센터로 확장 이전한 관제센터는 서울시 최대 규모로 경찰관, 관제요원 등 26명이 24시간 근무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겨울철 건강관리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비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선 비용 대비 편익이 커야 하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서울 서부권과 서남권, 동남권의 도시철도망 구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예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조성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인구 중 400만 명이 출근하는 데 평균 1시간 이상을 소요합니다. 특히 서울 서남권과 서부권, 동부권 주민은 강남 3구에 비해 철도망 구축이 미흡해 상대적으로 더 큰 교통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서 알 수 있듯 해당 지역의 철도망 구축은 점점 더 멀어지는 실정입니다. 실제 2019년 이후 서울 도시철도 사업 중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부산 가덕도 앞바다에 가서 손 한번 들면 예타 면제되고 요즘 김포시, 서울시 편입이 뜨거운데 더 시급한 강남북 균형발전 대책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국가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고려하는 예타 제도의 특성상 지방에 비해 발전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예타 기준 중 균형 발전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경제성 비중이 60%에서 70%를 차지하는 탓에 인프라 구축이 덜 된 서울의 특정 지역은 사업성 확보가 더 어렵다는 것. 십수년간 시민 염원이 이어진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해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평과 지역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회 현실 및 시민 정서와 괴리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이런 이유로 수도권의 예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성 분석의 이 비중이 너무 큰데 비씨값이 안 나온다, 이게 제일 이제 걱정이신 것 같은데, 기관 입장에서 이 사업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싶다라는 측면을 좀 반영을 해서 약간 유연성을 주고 있는 거죠. 또 단순히 현재의 편익만을 바라보고 경제성을 평가할 게 아니라 철도망이 구축된 이후의 지역 발전성을 감안해 편익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향후에 이제 변화된 서울의 미래상이나 도시의 미래상의 교통 수단을 반영할 수 있는 편익들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따져보면 일단 없다는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이제 예타라는 제도가 너무 경직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할 수 없다는 게 일단 하나의 큰 문제점이고요. 다만 민원이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대체성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 적자투성이인 우이신설선이 대표적인 부정적 사례로 꼽힙니다. 버스정 중앙차로를 과감하게 해서 그런 소통했을 때 그런 통행 시간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정밀한 비교 분석을 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철을 가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생긴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공약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정치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추진하기 효율성이 낮은 사업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공약한 사업들은 추진하기 되게 어려운 사업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정책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자료 준비를 미흡하게 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며 관계기관의 노력도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네, 이렇게 예비 타당성 조사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양천과 은평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네, 비용만 따져서 교통망 구축이 요원한 현실에서 주민들은 교통망을 비용이 아닌 복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심다혜 기자입니다. 주민들은 출퇴근길을 교통 지옥에 빗대 말합니다. 4차선이 서 있어요. 아침에 출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좌회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철이나 경전철이라고 하는 것에 매우 아주 마을 분들이 실감하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입을 하려고 하면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꼬리물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건 지역 간 불균형입니다. 그 KDI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은평구나 강북구나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기울어진 운동장 왜 강남북을 이렇게 갈라놔야 되느냐. 해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과 목동선 등 경전철 사업.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에 높은 문턱에 막혀 자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민들은 예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강남은 넘쳐나게 다 가졌고 강북은 다 내어주고 껍데기만 남은 형국입니다. 강북은 가진 게 없으니 경제성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현 예타제도 속에서 강북에 통과될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망을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대중교통에서 이익을 남기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은 기본적으로 저는 교통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자를 저는 감수하고 세수를 거기다 넣어야 된다. 지하철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그나마도 실핏줄이라도 연결해서 지하철. 일부 주민들은 예타 평가 항목에 주민 편익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예타 기준 개선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아 기획재정부에 개선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24시간 구민 안전을 지키는 통합관제센터를 확장 이전했습니다. 새로운 센터는 신목동역 인근 지식산업센터에 있고 이전 센터보다 3배 이상 넓은 8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센터에서는 양천구 직원 6명과 양천경찰서 경찰관 4명 등 모두 26명이 관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양천구는 경찰서, 소방서,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처럼 기온의 변동폭이 큰 날씨에는 혈압이 상승하기가 쉬워서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나 고령층은 혈압이 더욱 높아지기가 쉽다고 하는데요. 네, 관련 내용을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요즘에 갑자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이럴 때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들이 발병하게 되고 또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심장과 혈관은 우리 몸 전체에 혈액을 흐르게 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성분과 노폐물을 순환시키는데요. 혈관이 막히고 터지는 부위와 심한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질병들로 발병하게 됩니다. 우선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을 하는 관상동맥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협심증, 막히면 심근경색, 그리고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등의 질병이 있겠고요. 또 동맥이 늘어나는 동맥류나 찢어지는 동맥 박리, 팔다리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말초동맥 질환 등의 질병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심장과 혈관이 나빠지는 질병들의 공통된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부정맥 혈전증 등과 같은 질병과 흡연, 과음, 운동 부족, 나트륨과 열량 섭취 과다,
비만과 같은 생활 습관병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혈관 질환이 발생했을 때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혈관 질환은 막히거나 터질 때 갑작스럽게 증상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가슴 중앙과 명치 부위에 뻐근한 통증이 있고 왼쪽 팔이나 목으로 뻗치는 방사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또 갑작스러운 저혈압이나 심장마비로 쓰러지시는데요. 힘든 일이나 운동을 하신 후에 체한 것 같은 흉통이 생기면 응급실을 찾아서 심근경색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 주변에 쓰러지신 분을 발견하시면 바로 119에 신고하시고 가슴 압박을 하는 심폐소생술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뇌경색은 갑작스러운 언어기능 마비, 한쪽 팔다리 마비, 시야장애, 어지럼증이나 의식소실이 나타날 수 있고, 뇌출혈은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역시 119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실 진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또 혈관이 막히기 전에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간헐적인 흉통이나 숨참, 일시적인 한쪽 마비나 어지러움, 손발 시림과 차가움이나 창백함 등이 있으시면 추가 정밀 검사와 조기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가 이런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유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심내혈관 질환 예방할 수 있는 평소의 생활 수칙도 함께 알려주실까요? 네, 이전에 심내혈관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재발 위험이 매우 높아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고,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 습관과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생활 습관 개선, 금연, 절주, 적절한 운동, 나트륨 적게 먹기, 균형 잡힌 식습관을 실천하시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치료를 꾸준히 유지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이나 심한 운동, 스트레스나 흥분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면서 갑작스러운 심장병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어서 혈압 변화가 없는지 측정해 주시고 적절한 보온 장구를 착용하셔서 체온을 잘 유지하고, 특히 손, 발, 목, 얼굴 부위에 추위 노출을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운 날 심한 운동은 피하시고 실내에서 사전 준비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김경호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2023년 하반기 착한 가격 업소를 신규 모집합니다.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선정해 맞춤형 소모품 지원 등 인센티브와 홍보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모집 대상은 은평에 사업장을 둔 외식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으로 2년 동안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은평구는 오는 28일까지 희망업소를 모집한 뒤 평균 가격 대비 저렴성 등을 검토해 오는 12월 착한 가격 업소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소멸 위기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8일 강원도청에서 상생 발전을 위한 우호 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광과 경제 등 6개 분야 업무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두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제 공동 홍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강원 워케이션 프로그램의 서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도의 관광 자원 홍보를 통해 서울시와 함께하는 상생 관광을 추진하고 강원도 농수특산물의 판로를 지원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천구가 매주 월요일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 강의를 진행합니다. 양천구는 다음 달 11일까지 해누리타운에서 시장 상인 아카데미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시장 운영과 온라인 마케팅, 상품 전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장 활성화 비법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